자, 이어서 이제 개장 공략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아마 눈 때문에 우리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이 지금 교통이 막혀서 이제 곧 오구 스튜디오에 오셨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함께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과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김성훈 대표와는 어떤 이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이제 춘식이의 부활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한전 얘기 쭉 한번 예, 해드리자면은 예.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전기요금이 총 지금 7번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한 50%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보여주면서 한국전력이 23년도까지 이제 2분기까지죠. 9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폭을 보이다가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이번에 4분기 예상치대로 영업이익이 한 뭐 2조 이상 정도만, 후반대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주가가 2만 원대 수준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개업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 빠진 것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수입 LNG의 한 이제 한국전력이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LNG의 트럼프 정도의 이제 2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저희가 선택을 해와도, 한국전력이 이번에 실적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15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멀티플에 대한 증가 속도도 한국전력이 그동안에 개인분들이 굉장히 사실 배제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을 제가 내기 때문에 저도 배제하고 있었던, 오르면은 저는 이제 기분이 자동이 지연해놨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본다면은 환율, 요금, 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리에 대한 이 인하 압박이 계속될수록 한국전력에는 굉장히 큰 호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원전과 더불어서 K그리드의 이 전력망에 그렇죠. 있어서도 일단 미국에서의 이제 B2G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전력이 사실 선두권으로서 협상 전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이 이번에 과거에 6만 원대까지는 힘들지만은 전에 고점이었던 2만 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개업 때까지 간다. 12월 3일. 네, 그 정도까지는 예,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2만 원대 중반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000원, 5,000원 네, 대죠. 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24,000원. 그 정도 매물 소화는 충분히 이번 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일단 뭐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소외주 쪽으로 본다면 한국전력이 일단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김성훈 대표와 이야기해보는 순간에 정경민 팀장이 자, 눈 속에 힘든 교통 상황을 뚫고 도착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보면 유리기판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간밤에 또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또 생각만큼 아니다. 좀 엇갈리고 있는데, AI 하드웨어냐, 또 AI 이제 소프트웨어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또 기판에 또 새로운 성장을 찾느냐, 되게 좀 이제 고쳐방정식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직접 뛰어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유리기판에 관련된 뭐 장비주들 또 소재주들 이런 쪽에서 뭐 어제 이어서 어제 그 시간 외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 출발이 좀 예상되는 호가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뭐 어느덧 우리가 이제 연휴 전 딥시크의 충격에서는 좀 벗어난 그 자리를 좀 다시 좀 찾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장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자나님도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뛰어나가서 기업을 물색합니다. 삼성전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삼성전기, 필옵틱스, 또 JNTC, 캠트로닉스, YC캠, 어제는 이제 YC캠이 상을 쳤죠. 예, 그러고 유리기판에 좀 뭐 기가비스, SKC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정경민 팀장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삼성전기도 하고는 있는데 시장은 좀 도는 소문이 또 M&A를 뭐 이런 건데, 이거 루머 차원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여기 밑에 단이 좀 들썩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뭐 지금 삼성이 이제 직접적인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외주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내재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비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또 이재용 회장 와서 뭐 M&A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소재의 탑픽으로 볼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지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SKC가 지금 개장과 함께 뭐 2% 후반대 뭐 이 정도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그냥 에너지가 나오는 정도고 뭐 JNTC나 이런 것도 뭐 1%대.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굉장히 뭐 유리기판 게임 체인저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환호했었던 막 두 자릿수의 그런 모멘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약간 삼성전자의 내재와 약간의 이제 또 밸류에이션 안으로 들어가니까 수치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느꼈었던 것만큼의 강한 모멘텀은 아니고 그냥 네. 이 사실화시키는 이 수치화시키는 정도의 강세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장은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는 뭐 코스닥 모두 양시장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이 업종, 유리기판 업종만 새빨갑니다. 대장이 삼성전기와 SKC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삼성전기도 1% 이상, SKC도 2% 넘는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밑에 단 캠트로닉스가 12%, YCK도 캠도 어제에 이어서 거의 9%, 10%대 나오고 있고요. 필옵틱스 9%, JNTC 기가 비싸. 하여 지금 유리기판이 일단 앞에서는 가장 크게 선방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장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도 체크를 해볼 텐데 방금 정유명 팀장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판타지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천명을 했으니까 뭐 HBM4 얘기 또 M&A 얘기 여러 가지들 유리기판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자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춘식이의 부활, 정명희 팀장은 국장의 은밀한 매력. 춘식이의 부활은 뭡니까? 네, 춘식이의 부활은 제가 자주 이제 쓰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의 네. 그 라이언과 그 춘식이죠. 춘식이 그 네, 춘식인데 네. 뭐 최근 들어서 다 아실 거지만은 카카오의 부활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 뱅크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제 전 연 찍히더라고요. 대비해서 한 네. 25% 이제 아직까지 순이익은 턴어라운드 되지 않았지만 증권 부분에서 네네.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고 뭐 안타까운 아픈 손가락이었던 카카오 게임주도 사실 오트만의 AI에 접목시켜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은 카카오 전반적으로 등치를 조금 줄이면서 모빌리티라든가 네. 금융 뭐 전반적인 산업에서 이 샘 올트먼의 어느 정도의 손길이 닿는다면 사실 어느 정도 둘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의 이사장이, 예.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네카오의 AI 선두권 경쟁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4분기 뭐 5천억 영업이익에 서프라이즈를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본다면 지금은 네이버 쪽에 손을 들지만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 카카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혜진의 아들이죠. 로렌이라는 이제 그 작곡가 가수가 있는데 네네. YG 엔터 소속입니다. 그래서 SM을 갖고 있는 카카오 40% 갖고 있잖아요. 지분을. 예. 그래서 SM과 같은 경우도 경쟁, 엔터주 쪽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볼거리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좀 연결을 저 억지로 지었지만은 억진데요. 뭐 YG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가 이제 뭐 전국 순회 공연한다고 월드 순회 공연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서 뭐 무역 이게 관련돼서 훈풍을 불고 있는 엔터주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춘식이의 부활, 이모티콘 춘식이로 카카오의 부활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성훈 대표. 네이버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누구 거대 언어 모델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이버로 하나 기준점을 잡는다. 또 이해진 이사장 돌아왔고 아들의 정말 외모가 출중한 아이돌이죠, 이 자체가. 맞습니다. 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어서 네, 뭐 뮤직비디오도 찍었고요. 네. 엔터까지 가는 또 범 춘식의 부활 이야기해 줬고요. 정명희 팀장, 국장의 은밀한 매력이요. 네. 매력이 요즘에는 있죠? 예, 네. 뭐 미국장보다 국내 장이 훨씬 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뭐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와서 네. 보기 드문 그런 요즘에 이제 시황인데 네. 의외로 이제 보기 드문 좀 실적 시즌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한 뭐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정직하게 실적대로 움직였었던 시장이 많지 않았거든요. 국장은 그런 게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그런 뭐 색깔이 좀 더 진해지고 오늘 시장도 예. 좋은 실적을 내면 그냥 세론이 나오던가 또 뭐 거기에 또 이제 약간 수급이 또 흩어지고 그러는데 늘 그렇죠. 예,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거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를 주도했었던 그런
섹터들, 뭐 조선, 방산 또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주도 섹터가 지속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더 높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강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순환매 이 테마주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양갈래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주도주 섹터를 주도를 했었던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짙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과 종목도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훈 대표, 역시 아마존의 시간의 주가 하락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반도체 부분 좀 장비를 좀 쉬어갈 거는 예상은 했었는데 의외로 소프트웨어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더 뭐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뭐 데이터 매출 안 나오는데 오늘 소프트웨어도 멈칫멈칫합니다. 물론 오후장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일단 한동안 소프트웨어 종목들 뭐 솔트룩스를 어제는 필두해서 대단했고요. 이번 주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이 각종 수급을 다 흡수를 보라고 있어요, 하기는 지금 했지만은 현재는. 네. 워낙 유동성이 국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에 쏠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논 AI냐 AI냐에 따라서 하드웨어 쪽에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면은 네. 소프트웨어가 좀 쉬는 그런 구간이 마련됐는데 저는 이제 2월 달 들어서는 같이 가는 구간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수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SK하이닉스도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슈퍼마이크로와의 블랙웰을 탑재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저점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관세 여파를 뒤로하고 20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 지지를 완벽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저는 고무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53,800원 지금 뭐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스타게이트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ARM의 설계 수주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일본 이제 이 파운드리 기대감도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들이 이렇게 코어주들이 중심을 아직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 들어 보면은 로봇이라든가 일부 이제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도 레인보이에 대한 뭐 일단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이 태스크포트를 만들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을 일부분 이어받는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여파는 단기적인 충격파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주도주들 반도체 뭐 아까 AI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가 지켜볼 있다. 만한 섹터 아닌가. 그래서 유리기판 쪽으로 발열적으로 본다면은 액측 냉각까지 같이 한번 겹쳐서 우리 GST를 필두로 해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놓고 보면은 AI 관련 쪽에서 막 범 AI입니다. 유리기판 하나만 업종이 살아남았고 있고 다 지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전력 인프라까지도 함께 다 끌어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우리 김성훈 대표는 그래도 좀 1, 2주일 조금 더 이제 이게 뭐 테마라든가 주도의 어떤 흐름 자체는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네. 지금 보니까는 이제 솔트룩스가 오늘 다시 한번 달리고 있는 지금 6% 다시 올라오나요? 반등이 있는데 아,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3분기 솔트룩스가 흑자 전환을 빠르게 수익화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루시아를 오픈 소스로 오픈을 하는 해주면서 거. 루시아 있어요. 에이전트에 대한 AI하고 또 포털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구버 네. 포털을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사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23년부터 협업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AI에서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회사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솔트룩스를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성훈 대표 이야기하는 도중에 솔트룩스 또 더존비지온도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차별적인 흐름은 이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범 AI 중에서 과연 아마존 충격, 가이던스 충격을 누가 또 극복하는지. 자, 유리기판은 이미 이제 날아가고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인 팀장, 한국가스공사 예상은 좀 했는데 마이너스 지금 14%, 1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 펩트론까지도 가볼게요. 일라이릴리가
뭐 실적이 뭐 상당히 좀 뭐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연관돼 있는 펩트론도 지금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공사부터 갈게요. 네네. 아, 이미 다 빠진 거 아니야? 대왕거래 프리미엄 했는데도 오늘 또 맞을 수밖에 없네요. 네, 어제 시간에서 이제 뭐 9%대 네. 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기대감에 있어서의 주가가 형성된 부분이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이게 특히나 이제 가스 쪽은 발견 경제성이 없다라고 네.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온 그런 또 바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스공사가 조금 더 큰 좀 파장을 좀 맞는 것 같고 네. 뭐 아직 100% 여기서 이제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더 밑에 층에 있는 이제 석유 쪽을 또 탐사를 하게 되는데 글쎄 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좀 혼탁해진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추가로 또 파기는 어려운 네, 것 같죠. 네. 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기대감은 지금 주가에서 걷어 나아지는 그래서 굵고 짧게 조정이 끝날 가능성은 그만큼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라일리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실적과 가이던스를 좀 내놓으면서 특히나 이제 비만 올해 뭐 소위 말해서 향후 10년간은 이제 비만 약이 대세다 뭐 이런 그 뭐랄까요 뭐 시장의 네.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는 이제 소비하고 그런- 있다. 네, 네, 그런 비만 약은.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일라일리와 연동성이 높은 펩트론이 오늘 뭐 8% 9%까지 네.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금리도 조금 시중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네.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흐름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몇몇 종목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3반은 왜 이러죠?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실적을 내면 그 다음 날까지 오르는 그러네요. 그런 네. 현상이 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스 뭐 제가 뭐 탑픽으로 보는 이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네. 올해 3월부터 이제 한 향후 7, 8년 동안 거의 20개가 넘는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됐는데 우리 나라에 있는 시밀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7, 8개 정도 이제 풋모커가 또 임상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성공을 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4공장 캐파를 감안하면 매출은 거의 지금의 2배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네. 뭐 보면은 조금 슬픈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네. 올해 셀트리온 정말 기대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만 찍히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블록버스터로 들어간 이제 램시마 SC까지 올해 좀 들어가고 지금 뭐 미국이랑 유럽 쪽에 다 해서 한 7종의 지금 또 이제 품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만 좀 터진다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20만 원 벽을 넘어서 갈 수 있다. 올해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간 한 2년간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의심하지 않고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3만 원 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면 팀장 오히려 짧고 굵게 네. 요 대왕고래 잊혀질 것이다. 네. 그러면 요 언저리에 다 이렇게 새롭게 그렇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은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펩트론 이야기에 11% 급등하고 있네요. 펩트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실적 잘 나오면 드디어 국장도 반영을 한 1리틀 이상은 해주는구나. 이제 이게 앞서 말한 은밀한 매력 아닙니까? 네. 예. 뭐 지금 뭐 네. 어제 좋은 실적을 냈을 때 나왔잖아요. 현대로템도 네. 지금 뭐 11%씩 지금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요. 하나에어로도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봤을 때는 실적에 조금 이제 네. 뭐랄까 대응을 해주는 그런 네, 흐름이 드디어. 정말 오래간만에 네.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국장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오르고 전망도 밝을 때 주가도 올라가는 항상 잘 나오는 날 폭락하고 우리를 막 가슴 아프게 하고 호재 나와할 때 이틀 연속 뺐다가 3일날 오르고 이런 모습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정경민 팀장에 따라서 현대로템 이야기 나왔으니까 방산도 이야기하면서요. 김성우 대표 어제 현대로템 한번 달리면서 기염을 토했잖아요. 네. 오늘도 12%. 어제 아마 뛰어드신 분들은 국장 또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아니라 이거죠. 네. 실적의 흐름이 살아있다.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뭐 117%나 무려 예, 늘어났습니다. 이제 4,600억을 기록을 했는데 현대로템이 그러면은 작년에 이런 뭐 긍정적인 실적을 올해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멀티플도 아직까지 올해 예상 포워드로 봤을 때 20배 수준으로 네. 굉장히 싼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폴란드양 수주가 이제 K2 전차가 아직까지 100대 이상이 또 예상돼 있는 규모도 있고 네.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0대를 또 예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도 매출이 거의 한 2조 가까운 한 대당 거의 뭐 100억에서 200억 네. 그 사이니까 상대적으로 K 이 전차 같은 경우는 뭐 독일 전차 대비해서도 가성비도 좋고 납기도 잘 지키고 그러면 사실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실 나토는 각국의 이웃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의 K 전차를 배제할 수는 있지만은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국방비가 인상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가성비 쪽으로 한국 K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한두 개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물꼬를 트면서 계속해서 저변을 넓혀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파워팩이죠. 이제 엔진을 국산화 내주화를 STX 엔진이 국산화 내주화를 시키면서 중동에서 이제 독일산 제품을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가면서 사실 이라크라든가 이 중동에 대한 중동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훈풍으로 나온다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오늘 하나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방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건주냐 아니면 방산주냐라고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건주는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테마로서 부각이 된다면은 이 방산 관련주들은 올해가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사실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톤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풍산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성훈 대표 이야기하는 도중에 방산 전체적으로 다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우크라이나도 재건은 한 달이라면 방산은 1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 체크할 부분이 로봇들 순간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도 순간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 계장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살펴보겠고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갑자기 사들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쭉쭉 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보합이지만 코스닥은 벌써 0.6% 상승으로 바뀌었고 오후장까지도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실패야 이런 생각 마시고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